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안녕.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아주 또 하루는 화창하고 내일은 다시 흐릴 거예요. 갑자기 밝았다가 비가 왔다가 요즘 정말 기후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위의 표면에 있는 지표에 있는 물들의 증발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증발이 많이 된다. 그래서 증발이 되고 나니까 또다시 그것이 구름이 되었다가 또 비가 되는 이 순환 속도, 물의 순환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 위기의 어떤 표면적인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고 동감이 돼. 역시 석학들은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은 쉽지만 화면은 어려운 증시각도기 TV 전일 방송사고가, 대규모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의도한 것은 아니고 잘하려고 했거든요. 뭔가 더 잘하려고 색도를 좀 만졌어요. 만졌더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샘플링을 못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좀 부끄럽죠. 그런데 저는 부끄러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역시나 뭐였다? 최고였다. 최고. 구독자 따봉. 댓글 성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역대 댓글 최고 525개의 현재까지 525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엄청난 구독자 파워를 보여주신 것.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보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과 북한의 교류를 좀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게 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면서 어떤 남북 간의 교류를 떠올리게 되게 만들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 어제 그걸 보면서 저의 옛 그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투자의 경험. 정말 제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의 주식 인생하고 비슷한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하나 믿는 게 있죠.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네, 믿습니다. 투자 실력처럼 유튜브의 그 모든 질도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여러분 투자 실력도 빨리 늘어나기를 빌고, 멋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 죄송함을 달래고자, 보답하고자 또 여러분에게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디오와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운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 저 윗집에 있는 그 사슴집 아줌마네에서 채굴된 그 감자가 있어요. 이거를 해드리려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집 고구마가 역대 진짜 최고 맛집 고구마였으니까 아마 감자도 맛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기대는 아니야. 그건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동네 이 도기마을 이장입니다만, 동네 이장이 되려면 동네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한번 팔아드린다면 제가 이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혹시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첨된 분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늦깎이 SO71 땡땡땡땡 PMKP 땡땡땡땡 정인님, 임재수님, 성은파파님, ENUF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댓글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전화번호나 이런 그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선물이 갈 거예요. 팟빵 10480994님, 서우아붕님. 네, 팟빵에서는 이 두 분이 댓글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마감에서는 YJ님, 도기형 그냥 마이크든 카메라든 안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니까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 발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코님, SAN코, 화면 남이 가지 않은 길, 주식 같아요. 네, 그렇죠. 주식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는 주식 유튜브니까요. 그 다음에 준일킴님, 네, 그 다음에 유수화님, 그 다음에 라이트업님,
조실비아님 중국 마감에 댓글 남겨주세요. 야, 여기는 진짜 개 탔어. 확률이 복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권 대비 한 50에서 한 500배 정도 높은 확률로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마감 댓글 네, 당첨되시면. 그 다음 한국 마감 조금 많습니다. 사비나 박립. 수많은 카메라 감독과 PD, 음향 스태프분들이 밥 먹고 사는 이유를 유튜브 각도기 TV를 통해서 알게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정진용님. 예전이 더 낫다. 들어간 돈 어떻게?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멈출 수 없어. 투자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야 돼. 네, 자 갤러리님, 네, 그다음에 새벽별님, 특별 공급 대항님, 작심천일님, 영덤스 클럽님, JSBY 아니다 JS 변이구나 변 JS변 83님, 네.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았어. 당첨자 개 탔습니다. 근희준이님, 김자경님. 역대급 화질이래요.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손 댔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늘 까딱없는 놈님, 꽐라바님, 이다훈님, 더 뷰티 이티님, 김영진님이 댓글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네, 뭐 운이에요. 다 운빨. 네, 주식도 열심히 하지만 마지막에 주식을 완성하는 한 가지는 뭐다? 운이다. 네, 운이 좋아야 돼. 댓글도 사실 이거보다 더 주옥 같은 분들이 많아. 근데 이분들이 아마 300위 안으로 글을 쓰셨던 분들이 좀 빨리 선택된 분들이다. 그래서 그 뒤에 좋은 어제 뭐 방송은 웃겼지만 그 댓글 보느라고 댓글에서 난리가 난 댓글 성지가 됐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역시 여러분 따봉. 각도기보다 더 뛰어난 구독자를 모시고 있는 각도기 TV.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정리합니다. 파월이 등판했습니다. 파월 등판. 자, 파월 시간 많이 갔어. 와, 웬일이야. 시간 먼저. 파월 의장이 하원 소위원회에서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 커졌다. 네? 그리고 5% 수준의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가을께나 돼야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통화 정책은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활동 지표와 고용이 계속 강해지고 있으며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 수십 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빠른 성장세는 억눌렸던 경제활동이 되돌아오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활동 지표와 고용이 계속 강해지고 있으며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 수십 이거 얘기했구나. 미안. 했던 얘기 또 했네. 죄송. 네. 자,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3인자 수준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윌리엄스 총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연준은 정책 결정에 기계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연준의 테이퍼링은 지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지표일까? 보죠. 연준은 1년의 지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제 불확실성도 고려할 것이며, 나는 존 윌리엄스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서 진전을 이뤘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다. 자, 다시 소환하죠. 벤 버냉키 책으로 이제 독일 책방했던 때 그걸 하죠. 연준의 목표는 뭐다? 연준의 목표는 원래 두 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돈을 빌려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금리를 조정해서 통화 안정과 경제 안정에 입하지 않은 역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인데 최근에 뭐가 생겼다? 네, 고용. 사실 이거 연준이 좀 슈퍼맨처럼 행동하는 게 조금 맞나 싶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은 복본이제라든가 금본이제라든가 이런, 그다음 그게 이제 일종의 금 하이브리드, 금 달러 브레튼우즈 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끝나면서 사실 깡패 군사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깡패 미국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종이화폐 시대, 피아트 머니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종이화폐 시대가 왔는서 이런 난리가 난 거죠. 너무 변동성이 큰 거죠. 사실 방코르, 그러니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얘기했던 방코르 같은 것을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부동산이 111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개월. 와, 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111개월째 오르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는 사실 주식도 안 하고, 우리 그 윗집 언니, 그 사슴집 언니처럼 농사 지으면서도 살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이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 대비 돈의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너무 약자인 거야. 너무 약자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 커버리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알아서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존니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그 우리 강방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하지 마. 힘드니까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네. 조금만 수수료 내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최근에 수익률 보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앞서 그 19년까지 한 3, 4년 동안 부진했던 펀드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올해도 잘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존 윌리엄스 총재께서 7%까지 오르고 실업률은 연말에 4.5%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연말까지 금리 인상한다? 안 하지. 왜? 팬데믹 전에 2020년 3월 이전에 실업률 얼마예요? 3%대야. 연말까지 안 해. 자, 여기서 우리 얘네들이 지표를 본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말한 지표를 우리는 봐야지. 그지? 네. 그거고요. 내년 GDP 성장률은 3에서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대부분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올해는 3.5%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르겠지만 내년에 2%를 복귀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파월 의장이 넌지시 얘기한 것과 요것과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려고 작정하는 때는 언제다? 인플레이션 4%. 답 나오죠? 올해 3.5%까지 오르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 때문에 참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5%가 쭉 이어지든가 아니면 4% 넘어가면 그때는 바로 행동하겠죠. 그죠? 우리 말 셜록 홈즈처럼 얘네들의 말의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니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선물 타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은 좀 하지. 그지? 그건 좀 해야 돼. 그분들은 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라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좀 해야 돼. 그게 뭐 상도 이상 맞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준은 과도한 혼란 없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연준의 채권 매입은 전체 금융 환경을 목표로 한 것이지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거지. 111개월 동안 부동산이 올랐어. 이게 우리 잘못 아니야. 아니, 우리가 MBS 그거는 그냥 전체적인 경제 상황 보고 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집이 많아서 주택가격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시겠죠. 근데 참말로 제가 놀라운 건 말이죠. 저는 이제 이 시대쯤 되면 2010년쯤에 우리는 이념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념을 떠나야 하고 그럼 도대체 뭐냐? 이익의 줄다리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이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활동의 동력을 얻으니까 자기 이익도 어느 정도는 챙겨야 되죠. 근데 남의 목까지 몽땅 쪽쪽쪽 빨아와가지고 다 땡기는 건 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공익은 공익대로 추구를 하면서 사익도 사익대로 추구하면서 사실 긴장관계예요. 사익과 공익을 어떤 식으로 추구할 것이냐. 저는 그런 정치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익과 공익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회, 이게 저의 정치 이념이다 라는 말씀을 제 정치적 발언을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책을 만드는 분들 중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 듯해요. 없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한 사회로 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념 같은 데에 매이지 말고 이익을 얼만큼 내 거는 얼만큼 내가 어느 정도 가지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건 또 얼만큼 주느냐, 이거의 컨센서스가 잘 만들어지는 게 선진조국 창조가 선진조국 달성이 아니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연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리 인상이 당장의 핵심 이슈가 아니다. 맞죠? 아까 3.5 이거 단기적일 것이고, 뭐 어차피 4%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라는 거고, 왜냐면은 또 고용도 아직 멀었잖아. 3%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당연히 지금 금리 인상은 핵심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영레포 규모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레포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연준의 그 큰 메인스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대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약간 매파로 도는 거지. 우리는 그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있어 고용 계속 나와요.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있어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연준의 기준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자산 매입 테이퍼링을 위한 여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평균 목표 물가제 2%. 그러니까 2% 달성하려면 지금 과거에 2%가 낮았기 때문에 2%보다 높게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3% 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고용 목표는 그렇지 못하다. 계속 나옵니다. 고용. 자, 우리 주식을 꺾을 때 또는 주식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릴 때는 언제다? 미국의 고용이 거시적인 지표상으로만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미국의 고용이 3%대로 쭉 떨어져서 팬데믹 이전 상황까지 고용이 회복이 되는 이건 실험률이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가 현금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개 탔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적어 놓으세요 어딘가. 네. 자, 그리고 채권은 조금의 강세를 시현했고 그 다음에 600억 달러의 2년물 입찰이 잘 이루어졌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미국 채권을 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는 소폭 약세됐고 눈에 띄는 거는 헤아라가 5헤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옵니다. 지금 브라질 국채로 지금 속 멍드신 분들 기회 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유가는 장중 7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75달러까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앤드 경기 상승 기대치가 유가에 함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8월 이후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수준을 조금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5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9% 줄어든 연율 580채라고 지난 1월 이후로 지난 1월 달인가? 3개월 연속 지금 빠지고 있어요. 요거는. 그런데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이 지난해 동월 대비 23.6%나 오른 35만 300달러. 35만 300달러.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죠? 우리나라도 전국으로 채로 나누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이 더 높으니까. 서울이 이렇게 평균을 높여주니까. 네, 미국 35만 달러랍니다. 네. 그리고 전년 대비로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2012년 3월 이후 111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6월 제조업 지수는 22로 전월 18보다 올랐고 기준은 빵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1% 상승하면서 시총 2조 달러로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2조 달러에 달성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있죠. MS와 관련해서 이거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되는데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트리밍 게임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통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투자 시기에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유럽에서 구글 광고 반독점 조사를 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강세와 더불어서 1% 상승했습니다. 앞서 모든 연은 총재와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시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올랐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알았지. 왜냐하면 오늘 파월 의장이 발언할 줄 알았으니까. 소망수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할 것을 알았으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과연 체력을 많이 비축하고 신고가를 가는 것이냐 하는 조금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고가를 넘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면 떨어지면 현금을 조금 써주고 올라가면 현금을 다시 조금 늘리는 그 현금 보유 전략을 잘 유동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를 발휘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3일 벌써 6월 말이 왔어요. 수요일 증시각도 TV 전일 북한 방송에 이어 남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뵙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